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빙프렌드 개발자 이순범입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를 통해서 받게 된 재학생 제품의 그 사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그 재학생용 학교 납품용 그 제품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존 일반 판매 제품은 6개월용과 그 다음에 100일용 제품이 있는데 학교는 특성상 1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일반 판매 제품에서는 자연수를 미들 페이지를 가지고서 복습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특허 공식에는 그것을 다시 또 날짜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한테는 또 이 날짜가 더 맞는 것 같아서 재학생용 제품은 날짜 변환 복습 주기율표를 탑재를 했습니다. 물론 기존 일반 판매 제품과 마찬가지로 계속 연도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쭉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계속 구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이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제품과 같은 이번 재학생용 제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받으신 에빙 플랜들을 만약에 그 겉 표지를 넘기시면 이렇게 복습 주기 설정표가 나옵니다. 학습하고서 여기 직후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직후에 한번 하루, 3일, 7일, 15, 30 그리고 심지어 고3 수험생들 하시라고 60일 후에 복습할 수 있게끔 복습 주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빙하우스 이론 얘기할 때 4번 정도 복습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미국 상황이고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4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최소 5번에서 많게는 직후 복습 포함해서 7번까지 여러분이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상황에 맞는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여러분이 혹시나, 물론 EBS나 또는 공부법 책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모를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 사용법 설명이 있는데, 자, 여기는 사용법이 있고, 오른쪽에는 샘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것들은 날짜를 표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날짜로 변환된 날짜 변환 복습 주기율표가 각각 놓이게 됩니다. 자, 한 페이지에는 이틀치 위치되어 있고요. 자, 한번 왼쪽에 있는 사용법을 읽어보면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0번을 보시면 자, 공부는 학습과 복습입니다. 물론 한 가지 더 있죠. 예습이요. 자, 근데 예습은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 하면 좋고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자, 공부는 학습과 복습인데 자, 그 중에 여러분의 그 성적을 결정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습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자, 각 날짜의 1일 플랜에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자기가 수업 받은 내용들을 또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공부한 것을 진도 나간 것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쉬는 시간 되었을 때 매일 시간 공부한 것을 직후에 한번 간단하게라도 복습을 하시고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예의치 못하면 못하는 수도 있겠죠, 그죠? 어찌됐든 가능하면 하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자,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난 다음에 자, 내가 당일 해야 될 복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 리뷰 책 복습 주기율표가 이제 지시를 해주는데 여기 각자 써져 있는 날짜를 보시고요. 그 날짜를 찾아가서 그 날짜에 자기가 공부했다고 적어 놓은, 진도 나갔다고 학습했다고 적어 놓은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각자의 형태로
복습을 하시면 그날 해야 될 복습을 잘 끝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좀 크게 복습 주기율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복습 주기율표는 이 분리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책자 부분이 있고 당책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에빙 플랜들을 처음 쓰시는 학생들은 전책자가 없으니까요. 그죠? 이 부분은 전책자 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책자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만약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전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책자도 보셔야 되고 당책자도 보셔서 각 날짜를 찾아가서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4번 보시면 학습일로부터 60일 후에 실행하는 복습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3들은 실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60일 후 복습은 동그라미 60 이렇게 60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요. 자, 복습할 시간이 어떤 때는 뭐 수행평가다 뭐 해서 부족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는 다 못하면 기본 복습만이라도 실행하십시오. 그 기본 복습 4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 복습은 그 체크박스에 바로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색을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색을 채워놨으니까 다 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기본 복습만이라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6번 보시면요. 그런데 자, 기본 복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치 못할 일이 있는 날은 여러분 그냥 복습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습을 100% 실행하면 가장 좋지요. 완벽하지요. 그렇지만 심지어 여러분이 이 예행 플랜에서 제시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 그냥 어떤 기간 놓고서 평균적으로 절반만 지켜도 여러분 기존 플래너 그냥 메모장처럼 썼던 기존 플래너 그 공부 효율 최대한 30%보다 20% 높은 겁니다. 절반만 지켜도요. 그러니까 강박관념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7, 80%만 지켜도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최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학년 학생들, 뭐 중학생들이나 저학년, 뭐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학년 학생들은 이거 뭐 다 할 필요 없고요. 배우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기본 복습만 하셔도 충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그 1일 플랜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학교용 제품은 새 학기가 3월 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1월 1일이 아니고 3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뭐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이런 식으로요. 3월 1일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직후 복습 외에는 전책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전책자가 없으니까요. 3월 1일에는 이런 공부하시고 직후 복습만 잘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3월 2일에는 당책자 3월 1일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3월 1일 찾아가셔가지고 자기가 공부했다고 적어 놓은 것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3월 3일에도 이렇게 3월 4일에도 이렇게 3월 4일에는 이제 3월 1일 거와 3월 3일 거 요거하고 요거를 복습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제 에빙 플랜들을 학년이 지나서 두 번째 쓰게 되면 그때는 전책자 에빙 플랜드가 있으니까요. 그때 3월 1일 되었을 때는 이 전책자도 다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그 다음 날짜의 것도 전책자를 다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본 사용법은 뭐 간단합니다. 특히 날짜 변환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요. 이 재학생들이 근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처럼 시험 간격이 짧은 경우, 뭐 공시생들은 뭐 1년, 뭐 6개월 최소 뭐 그런데 우리 재학생들은 거의 학기 중에는 2달 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약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재학생들이 혼동되어서 자주 그 문의하는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3월 달에 이제 공부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만약에 4월 26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했을 때에 앞에서 3월 달에 공부했던 것들은 우리가 뭐 직후 포함해서 뭐 하루, 뭐 3일, 7일, 15 이렇게 쭉쭉 해서 4월 중간고사 직전까지 5번, 6번 충분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중간고사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었던 날들, 이런 날들에 배웠던 내용들은 6번까지, 7번까지 복습을 못하고서 시험 치게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문의 그 요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웨빙 플랜드 복습을 물론 중간에 뭐 잠깐 뛴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해왔다면요, 어떤 임의의 날에 이전에 공부한 것들에 대한 나의 보유율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했을 때, 오늘이 만약에 뭐 4월 20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자, 오늘을 기준했을 때 어떤 건 6번 복습했지만 최근 것은 2번밖에 복습을 못했겠죠, 그죠?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 그것들을 내가 6번 했던, 2번 했던 내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비율은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자, 3월 달에 공부해서 여러 번, 뭐 6번까지 내가 공부한 것은, 복습한 것은 말 그대로 옛날 거기 때문에 6번 해서 아까 말했던 오늘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것은 2번밖에 안 했지만 복습을 2번, 3번 했겠죠. 그죠? 그러나 말 그대로 최근 거기 때문에 6번 한 것만큼이나 내가 현재 기억하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3월 달에 뭐 요날 했던 것은 요날까지 만약에 6번 했다 하더라도 뭐 요날 공부한 것은 직후 복습한다 하더라도 한 번 하고 하루 후에 한 번 하고 3일 후에 했으니까 3번 정도 하겠죠. 그죠? 자, 3번밖에 못한 거와 앞에 6번, 7번 한 거와 어차피 내가 오늘 이날을 오늘 했을 때 오늘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은 여러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습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망각을 하다가 다시 복습하고 복습하게 되는데, 뭐 두 번째 복습을 했던, 뭐 네 번째 복습을 했던, 어차피 그 복습의 목표는 100%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서 여러 번 했던, 최근 해에서 몇 번 안 했던, 내가 오늘을 기준해서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같으니까 여러분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 결론은 뭐냐면요.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시험날 직전까지 그리고 심지어 3, 4일에 걸친 시험 기간 중에도 에빙 플랜드 복습을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시면서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날이 가까워지면 여러분 학교에서 진도 수업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자습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때는요, 여러분이 발표된 그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자, 시험 과목 범위에 대해서 따로 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추가 복습을 해서 시험 대비 총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로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일 플랜에 진도가 별로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내가 어느 시험 범위 내에서 좀 더 해야 되겠다, 좀 더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자기가 그때만 계획을 세워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기출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복습을 옛날에 좀 빼먹어서 좀 희미한 부분, 그런 부분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과목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때 한 일주일 정도는 시험 가까운 시험 전 한 일주일 정도는 그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복습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마무리 공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 가지 추가 설명드리면요, 시험 끝난 후에 여러분이 에빙 플랜드 복습을 하다 보면
옛날에 중간고사 때, 예를 들어 기말고사 때 시험 봤던 그 범위가 복습이 또 걸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복습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장기 기억이 되어서 평생 기억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안 하시게 된다면 봤더니 내가 복습하려고 이제 그 찾아가서 봤더니 옛날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막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안 하시면 단지 그냥 그 당시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하신 게 되는 거고요.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학년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알빙 플랜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서 성적도 잘 나오지만 독서나 운동 그리고 친구 관계를 위한 그 시간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